한 달 만에 17명 이상의 연예인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근 10년 중 최고치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금자함, 라이관린, 이로수. 이 이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들은 모두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었던 아이돌 배우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갑자기 연예계를 떠났어요. 왜일까요? 한국의 아이돌들은 계속 활동하는데 중국 아이돌들은 왜 대거 은퇴하는 걸까요? 오늘은 중국 연예계를 뒤흔든 은퇴 열풍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금자함이에요. 금자함은 1999년생으로 2020년 아이치 여성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청춘 유니에 참가했어요. 비록 데뷔 그룹에 들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 후 2021년 12월 러와 엔터테인먼트에서 여성그룹 NAM의 멤버로 정식 데뷔했어요. 센터 포지션이었죠. 하지만 2023년 11월 갑자기 건강 문제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어요. 그룹 예능 인불표환 왕소년 촬영 중 쓰러진 거예요. 이후 금자함은 정신과 진료실을 드나들었고 갑상선 질환과 중증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2025년 4월 3일 금자함의 웨이보가 갑자기 전부 삭제됐어요. 팬들은 불안해했죠. 5일 뒤인 4월 8일 금자함은 공식 은퇴를 선언했어요.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이 내 결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짧은 한 줄이었어요. 러하 엔터테인먼트 CEO 두하는 즉시 축복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함이 앞으로 더 좋아지길 바란다. 평안하고 순조로운 날들을 보내길. 놀라운 건 은퇴 후 금자함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2025년 5월 16일 금자함은 은퇴 후 처음으로 근황을 공개했어요. 팬들은 댓글로 은퇴 후 상태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좋아졌다고 반응했죠. 금자함의 사례는 중국 아이돌 배우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줘요. 고강도 업무, 극심한 스트레스, 끊임없는 악플. 이런 환경에서 버티다 결국 쓰러진 거예요. 실제로 2025년 은퇴한 연예인 중 상당수가 심리 건강 위기를 은퇴 이유로 꼽았어요. 어떤 은퇴자의 건강검진 결과에는 중증 불안장애 진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국 기획사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 계약서에 심리 건강 조항을 추가하고 소속 배우들에게 심리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많은 아이돌 배우들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금자함은 그 첫 번째 신호였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라이관린이에요. 라이관린, 이 이름 익숙하신가요? 한국 팬들이라면 기억할 거예요. 2017년 라이관린은 한국 M&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0일 시즌2에 참가했어요. 최종 7위로 데뷔해 워너원 멤버가 됐죠. 당시 16세였어요. 워너원 활동이 끝난 후 라이관린은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중국 드라마 첫사랑 그 작은 일 공부를 방해하지 마, 사랑이 있어야 할 모습 등에 출연했어요. 하지만 라이관린의 행보는 계속 논란을 일으켰어요. 아이돌에서 배우로 다시 감독 지망으로 빈번하게 전환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직업을 하면 그 직업이 싫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연기와 노래에서 자아 인정을 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선수 프로그램에 나간 건 그냥 돈 벌기 위해서였다. 이 발언은 팬들을 만들었어요. 팬들은 진심을 다해 투표하고 응원했는데 본인은 돈 벌기 위해서라고 말한 거죠. 게다가 라이관린은 길거리 흡연, 침뱉기, 잦은 연애 스캔들로 비판받았어요. 2020년에는 주예와의 열애설이, 2024년 6월에는 또 다른 여성과의 밀착 장면이 포착됐어요. 2024년 6월 14일 라이관린은 전환내도 선언을 했어요. 사실상 은퇴였죠. 웨이보 계정은 직원에게 맡기고 프로필 사진은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팬들은 분노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응원했는데 이렇게 떠난다고? 팬들이 돈 들여서 데뷔시켜준 건데. 이건 계좌 삭제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라이관린은 단호했어요. 은퇴 후 감독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전에 공익 단편 영화 겨울과 봄이 싸우다를 연출해서 이탈리아, 로마 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라이관린의 사례는 중국 아이돌 배우들의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줘요.
바로 정체성 혼란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데뷔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이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우로 전환하려 했지만 연기력 부족으로 비판받고 결국 완전히 다른 길을 찾게 된 거죠. 중국 드라마 제작사들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배우들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연기력도 부족하고 헌신도도 낮다는 이유에서요. 라이 관리는 현재 대만에서 감독으로 새 출발을 준비 중이에요. 세 번째 주인공은 이로수예요. 예명은 LELUSH죠. 이로수는 1994년생 러시아인이에요. 본명은 블라디슬라브 이바노프, 중국명은 웨이쥔하우예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해삼이에서 자랐어요. 2020년 11월 이로수는 중국 텐센트 비디오 오디션 프로그램 창조형 2021에 참가했어요. 원래는 참가자가 아니었어요. 일본인 참가자들을 돌보고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스태프였는데 프로그램 시작 5일 전에 갑자기 참가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로수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도하고 싶지 않다. 퇴근하고 싶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남자 그룹이 되는 건 내 꿈이 아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자리는 춤을 정말 잘 추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자리다. 이 발언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F민즈 FREDOMF는 자유를 의미한다. 어떤 규칙으로는 내가 이겼지만 어떤 의미로는 내가 졌다 같은 금언을 쏟아냈죠. 팬들은 역설적으로 이로수를 더 응원했어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어디 있냐, 정말 현실적이다라며 투표를 했어요. 결국 이로수는 창조형 2021에서 11위로 데뷔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인기는 엄청났죠. 오히려 데뷔 그룹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이후 이로수는 단편 드라마로 전향했어요. 2024년 단편 드라마 철의 로맨스 3, 잔혹한 재벌 한시아의 소규모 교양, 반대 접근 뇌내, 편에만 총 4부에 출연했어요. 하지만 2024년 9월, 이로수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인스타그램도 계정 비공개로 전환했고 웨이보도 거의 활동하지 않았어요. 팬들은 이로수가 진짜로 퇴근했다고 농담했어요. 2025년 3월, 이로수는 드디어 근황을 공개했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고 있대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연예계는 내 길이 아니었다. 이로수의 사례는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줘요. 바로 강제 참가예요. 많은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내졌거나 급하게 섭외당한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아이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로수는 현재 러시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아이돌 배우들이 은퇴하는 걸까요? 원인은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예요. 중국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수라고 불러요. 선수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아이치이의 청춘유니, 텐센트 비디오의 창조형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죠. 이 프로그램들은 금빛 호수 바닥을 향해 달려간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뜻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성공하자는 거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금빛 호수 바닥을 꿈꾸며 오디션에 참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첫째, 데뷔 그룹에 들어가도 활동 기간이 짧아요. 보통 2년 계약이거든요. 2년 후에는 해체되고 각자 개인 활동을 해야 해요. 둘째, 개인 활동으로 전환할 때 대부분 배우를 선택해요. 하지만 연기력이 부족해서 비판받죠. 중국 드라마 제작사들도 이들을 꺼려요. 셋째, 정통 드라마에 실패하면 단편 드라마로 가야 해요. 하지만 단편 드라마는 저작권 문제, 저품질 논란, 낮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요. 넷째, 단편 드라마마저 안 되면 완전히 은퇴할 수밖에 없어요. 2025년 4월 한 달 동안 17명 이상의 중국 연예인이 은퇴했어요. 이 중 상당수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에요. 중국 언론은 이를 선수 출신 배우들의 대규모 퇴출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2020-2021년 선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많은 참가자들이 2025년 은퇴 명단에 포함됐어요. 금빛 호수 바닥을 향한 동경은 결국 환상이었던 거죠. 중국 연예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수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실패한다. 데뷔할 확률은 5% 미만이고 데뷔해도 성공할 확률은 1% 미만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수많은 좌절과 포기가 숨어 있어요. 은퇴한 아이돌 배우들 중 일부는 단편 드라마로 전향했어요. 단편 드라마란 뭘까요? 중국에서 단편 드라마는 보통 한 편당 1-3분 길이로 총 60-100집으로 구성된 짧은 드라마예요. 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로 영상이죠. 단편 드라마는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500억 위안 약 10조 원을 넘었고요.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배우들이 단편 드라마로 갔어요. 예를 들어 라이 관리는 2024년 단편 드라마에 출연했어요. 이로수도 2024년 단편 드라마 4편에 나왔고요. 왜일까요? 단편 드라마는 촬영 기간이 짧아요. 보통 15-30일이면 끝나요. 정통 드라마는 3-6개월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 빠르죠. 그리고 연기력 요구가 낮아요. 단편 드라마는 주로 자극적인 스토리와 빠른 전개로 시청자를 끌어요. 연기력보다는 외모와 캐릭터가 중요하죠. 게다가 돈도 빨리 벌 수 있어요. 단편 드라마 출연료는 보통 한 편당 10만-50만 위안 약 2천만-1억 원이에요. 짧은 기간에 여러 편 찍으면 정통 드라마보다 수익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편 드라마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사회적 지위가 낮아요. 중국 연예계에서 단편 드라마 배우는 정통 배우로 인정받지 못해요. 둘째,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요. 많은 단편 드라마가 유명 소설이나 드라마를 무단으로 베껴요. 셋째, 품질이 낮아요. 대부분의 단편 드라마가 자극적인 스토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예술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요. 2025년 중국 정부는 단편 드라마 규제를 강화했어요. 저작권 침해 단속, 내용 심해 강화 등이죠. 이로 인해 많은 단편 드라마 제작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배우들에게 단편 드라마는 마지막 선택지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위험해진 거죠. 일부 배우들은 단편 드라마에서 성공했어요. 왕격격, 여인 같은 배우들은 단편 드라마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이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배우들은 단편 드라마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2025년 4월 은퇴 열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은퇴한 17명의 연예인 중 대부분이 중하위권 연예인이에요. 금자함, 라이 관린, 이로수 모두 톱스타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지만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건 아니죠. 반면 같은 시기에 톱스타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어요. 2024년 중국 배우 수입 순위를 보면 상위 10명이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해요. 성혜 라운이, 류은영, 샤오장 같은 배우들이죠. 이런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첫째, 중국 드라마 시장이 포화 상태예요. 매년 수백 편의 드라마가 제작되지만 대부분은 흥행에 실패해요. 성공하는 드라마는 극소수죠. 둘째, 플랫폼들이 스타 배우에게 집중 투자해요. 아이치, 텐센트, 유쿠 같은 플랫폼들은 이미 인기 있는 배우들에게만 주연 자리를 줘요. 셋째, 팬덤 경제의 한계예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배우들은 주로 팬덤에 의존해요. 하지만 팬덤 규모가 작으면 드라마 제작사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2025년 은퇴한 연예인 중에는 쉬펑, 주가청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쉬펑은 4월 5일 은퇴했어요. 80대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시장 노점을 운영한대요. 주가천도 은퇴 명단에 포함됐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중하위권 연예인이에요. 톱스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연예계에서 버티는 것보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중국 연예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상위 1%는 더 부유해지고 중하위권은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선수 프로그램은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선수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무대는 다시 나타날 거고요. 하지만 변화는 필요해요. 중국 기획사들은 계약서에 심리 건강 조항을 추가하고 있어요.
플랫폼들은 창작 보호 계획을 출시했고요. 선수 프로그램 출신 아이돌들도 더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무조건 배우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려고 해요. 2025년의 은퇴 열풍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중국 연예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더 건강한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그 금빛 호수 바닥을 향한 동경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현실적이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요. 2025년 4월 17명 이상의 중국 연예인이 은퇴했어요. 금자함은 건강을 위해, 라이 관리는 감독의 꿈을 위해, 이로수는 자유를 위해 연예계를 떠났어요. 이들의 선택은 중국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